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약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작용, 관절염 방지, 몸에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두릅에 대해 10명 중 9명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릅의 효능,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의 요리의 특급 조리법, 두릅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게요. 봄나무를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 인기 만점인 채소예요.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죠.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어요. 참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거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이에요.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 쪽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면서 감기나 두통, 관절염의 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빛이 돌고,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이런 두릅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은데, 두릅에는 비타민 A,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또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 역할도 해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세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능도 있고,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요. 또한 혈관 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으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약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아시죠?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같이 요리해 드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예요. 이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이래요.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주고,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도 있대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또 사포닌은 포도당의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강장제가 되는 거예요.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소고기의 철분은 이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약 100여 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이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데쳐주고요. 그리고 얇게 저민 소고기에 두릅을 올려서 김밥처럼 돌돌 말아줘요.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가 완성되죠.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죠.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 두부는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이 풍부하죠.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이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에 정말 유용한 음식이 또 두부인데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의 염증성 질환도 예방해주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손실과 관절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줘요. 두릅을 반을 갈라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주죠. 두부는 두릅의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줘. 그 위에 두릅을 올려줘서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주죠.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면 두부 두릅전이 완성이에요.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이에요.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약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는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두릅과 표고버섯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두릅을 다져주죠.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줘요.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넣어주셔도 좋죠.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 두릅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되죠.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이죠.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예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방법인데 하나 기억하실 것은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릅에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퀘르세틴은 양파에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고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캠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도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이에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도 올려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런 효능은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돼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돼요.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주죠.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 그냥 내 맘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하여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오히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는 독성이 약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시면 안 돼요.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돼요.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릅 섭취 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러한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에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두릅에는 또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두릅을 드셨다면 3시간 정도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좋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사항은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통풍이란 간단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변환되면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도 유발하고 심하면 관절의 변형까지 일으키는 질환인데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또 독성을 섭취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틴과 후키노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 시에 간정맥 폐쇄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성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런 독성분이 있어서 머위를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강원도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매년 봄이 되면 머위로 된장찌개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즐겨서 먹는데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머위 장아찌를 먹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던 거죠. 머위는 봄이 되면 많이 먹는 나물로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입맛을 돋아주고 당뇨와 암 예방 등 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 부부는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걸까요? 더군다나 이전에 먹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위가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켜서 심하면 간 정맥 폐쇄증 간암을 유발하며 알러지를 일으켜 알러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철 나물로 사랑받는 나물인 머위 잘 알고 드셔야겠죠? 지금부터 머위의 독성, 그리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머위의 효능 7가지, 머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까지, 그리고 머위의 특급 조리법, 머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또 독성을 섭취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틴과 후키노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 시에 간정맥 폐쇄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성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런 독성분이 있어서 머위를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찬물을 3-4번 정도 갈아주면서 1시간 이상 우려낸 물을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머위꽃은 간 해독에 좋고 소화를 도우며 식도염에 좋은 효능이 있어서 꽃을 튀김으로 드시거나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위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부부도 알러지 쇼크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정확히는 숫꽃에 꽃가루에 있지만 암꽃에도 꽃가루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위꽃을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발진도 나타나면서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으며 복통, 설사, 또 구토 등의 증상과 심하면 알러지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머위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높은 열에도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튀겨도 성분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하고요. 추가로 머위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위가 이렇게 위험하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네,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머위는 이렇게 몇 가지만 사실 조심한다면 정말 몸에 좋은 나물이 되는데요. 머위의 엄청난 효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작용입니다. 머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며 비타민C, 비타민 A,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채소입니다. 머위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기형 세포와 염증 세포 그리고 암세포 등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그리고 간암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고요. 이런 효능과 더불어서 베타카로틴과 다양하게 함유된 비타민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염증과 유해 물질들을 없애주고 또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 자궁염, 요도염, 또 방광염, 난소암, 방광암, 위암, 또 폐암, 간암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성은 전립선염, 방광염, 위염, 장염, 방광암, 위암, 폐암, 여기에 간암까지 정말 많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두 번째 효과는 당뇨를 개선해 준다는 건데요. 우선 머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죠. 이러한 현상으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머위에 풍부한 클로로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혀 만성 염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콜린이란 성분은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면서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음주나 만성 피로로 인한 간 기능 저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머위의 해독작용을 활용해서 부패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를 함께 넣으면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머위의 네 번째 효능은 편두통 완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의 원인은 뇌 혈관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화합물이 과하게 생성이 돼서 장기들의 긴장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머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신과 페타시테스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장기의 경직을 풀어주면서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편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위에 함유된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염증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주어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위 75g을 섭취하게 했던 결과 머위를 섭취하지 않는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약 48%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호흡기 질환 예방입니다. 봄은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아주 폭증하게 되는 계절이죠. 이때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침, 가래, 그리고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사포닌은 폐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삭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편도선염, 인후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포닌 성분은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호흡기 질환 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머위의 여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한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나타났으며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페놀, 베타카로틴, 후키놀산, 그리고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 때문이며 뇌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결과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뇌 척수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머위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 등이
혈관 건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고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또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혈관세포를 이완시켜서 말초 혈관의 저항이 감소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할들로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계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위는 엄청난 효능으로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머위를 먹을 때 더욱 맛있고 또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머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머위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균형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머위에 함유된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게 되고, 또 두부의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두부와 머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서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제도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어서 머위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된장입니다. 된장은 발효를 통해서 생성된 풍부한 유산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죠. 머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된장의 리놀렌산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서 암 예방과 또 뇌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중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머위의 풍부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은 머위가 보충을 해주고, 또 머위에 부족한 단백질은 된장이 보충해 주어서 영양 성분의 균형도 잘 맞춰주는 아주 찰떡궁합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머위에 풍부한 비타민C는 이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머위와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위의 사포닌과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면 소화를 돕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자, 그럼 추가로 머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머위를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약 5분 정도 충분히 데쳐주시고요. 그 후에 찬물을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식혀주신 다음 머위를 잘 다듬어 줍니다. 그 후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주시고 면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하고 으깨주시면 되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이 머위와 으깬 두부에다가 들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까나리, 매실청, 통깨를 넣고 잘 버무려 주시면 맛과 영양 성분이 모두 좋은 머위 두부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 같은 거 안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은 땅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많이 놀렸죠. 이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같은 거는 물론이고 비타민 E, B,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심혈관 질환 개선이에요. 이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땅콩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아요. 땅콩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땅콩에 함유된 이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땅콩에 함유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이로운 작용도 같이 하죠. 또 이러한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도 돕고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콩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러한 땅콩은 우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한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나 폴리페놀, 특히 그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신경세포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러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포함하고도 있고 뇌 기능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전도 속도를 또 높여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놀라기는 이른데 이러한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땅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고 체중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도 공급하는 데 일조를 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도 도와줘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근데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칼로리가 많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알이나 20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땅콩의 효능 5번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그 유해한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또 우리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콩은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트러블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 상처 치유도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쪽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또 놀라운 효능이 있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땅콩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땅콩을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어요. 또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용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데, 100g 정도의 땅콩은 약 2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단백질의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인 거를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볶거나 구운 땅콩은 이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는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땅콩의 껍질에는 이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용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도 덜 생성이 돼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땅콩을 삶아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돼요. 땅콩 버터를 땅콩에 버터를 넣어가지고서 비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뭐 통밀빵 같은 데 발라 먹으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러한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예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면 절대 피하셔야 되고, 가벼우면 이런 알러지 증상은 목이나 뭐 혀의 가려움, 발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 혈압 저하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매우 심각한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꼭 중단하시고,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것인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예요. 땅콩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손쉽게 우리는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한 20알 정도인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땅콩 섭취할 때는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땅콩의 겉면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또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던져놓고 보관하진 않으셨죠?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되기가 쉬워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고, 조직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땅콩은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또 곰팡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요. 이 독소는 강력한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간에 또 손상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생각이, 저는 겨울이 오면 꼭 꿀을 넣은 생강청 있죠, 달달한 거, 이거를 많이 해놔서 겨울 내내 자주 즐기곤 해요.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달달한 끝맛도 느껴지고,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이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굉장히 단어도 어렵죠. 이런 성분들은 생강이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성분들은 이 노년층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이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그 생강의 매운맛과 그 특유의 향,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런 진저론은 그
그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도 줄이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몸살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기도 해요.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가올은 앞서 설명드린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을 작용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도 특히 유용한 성분이에요.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체온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어르신 분들 중에 혹시 겨울만 되시면은 손과 발이 땡땡 얼어, 손과 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수족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공자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자도 살아생전에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이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께서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던 거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돼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노화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생강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이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요. 생강의 진저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높여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서 손, 발끝이 따뜻해지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걸로 효능이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옛 조상님들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우리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위, 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도 서서히 노화를 시작되기 때문에 몸의 연동운동이나 아니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게 점차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생강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 생으로 먹으면 씁쓸하고 맵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실은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 쌉싸름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초에 조금 절여주시거나 물에 생강을 조금 담궈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이 조금은 아마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거예요.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가 있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 같은 거에 놓고 말리셔도 돼요. 이러한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돼서 편하게 섭취 가능해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도 특히 유용한 제품이죠.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 약국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생강 쌍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쌍화차랑도 같이 혼합해서 곁들여서 나온 제품들도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이에요. 생강가루는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 좋은데,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진저맨 쿠키는 크리스마스 때 유독 상점이나 이런 쪽 마트 쪽에 자주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소량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도 돋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몇 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과 생강은 굉장히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해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레몬 생강차 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둘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고, 이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이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뛰어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강에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강황은 면역력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뛰어난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겨울철에 몸이 차신 분들,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분들, 수정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자, 겨울철에 꿀에 생강을 담궈서 절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 회복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꿀 생강차는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 자체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해요. 또 곰팡이가 이것 때문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하루에 2g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면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